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뭐 공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이 하나가 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그렇죠? 뭐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를 좋게 뭐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일단 감사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근데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어떤 저희의 어떤 좋은 부분만 보시고 저희와 어떤 회원이 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그거에 걸맞는 대접을 해드리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에 들었습니다. 머리에 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것에 걸맞게 대접을 하자라는 게 취지였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회사 이름이 평생투자 파트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가 뭐였냐면,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첫 번째 생각은 이거는 그러니까 좀 오해될까봐 그런 건데, 저희는 한번 저희에게 만약에 회원으로 이렇게 좀 말하기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마치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 회사의 저희는 당연히 유료 회사이니까요. 유료로 한 번에 회원 가입비를 내면 일단 평생토록 기한에 제한 없이 같이 평생 주식합시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가격과 평생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던 것이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 시장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뭐 2년, 3년, 길면 4년까지도 오는 이런 기간 안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타임프레임 상 나는 여기에서 이만큼 이번 연도에서 다음 연도까지만 주식을 할 거야 라고 한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유료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계속 하락하는 장만 보고 가입 기간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거 없이 만약에 시장이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했더라 하더라도 시간이 2년 3년 지났을 때 다시 고점이 오는 이 순간, 혹은 고점 오기 이전까지 이 사이에 만약에 펀드라고 해보면 적립식 매수를 한다면, 여기서 샀더라도 적립식 매수를 했다면 여기 오면은 수익권에 들어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수익권 혹은 뭐 본전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프레임을 길게 잡아야 회원이든 뭐 투자자든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란 것을 한 번으로 그냥 평생 우리 합시다. 제가 눈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는 주식을 할 겁니다. 라고 다짐을 했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제 결정을 저희가 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또 역시 저희가
가장 잘한 것 중에 두 번째가 됐으면 하는 건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오랜 시간 실제로 트레이딩을 했던, 트레이딩 하고 있는 실제 차트, 그리고 플러스 실제 매매 방식. 아이고,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매매 방식, 여러 가지 큰 틀의 어떠한 트레이딩이라는 그 것을 전부 다 오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하는 그 트레이딩의 방식은 이따가 잠시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어떤 논리로 만들어졌는지는 간략하게 좀 설명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여태까지 트레이딩을 하면서 근데 가장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좋을 때 실적 좋은 것들이 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라는 것은 가장 큰 틀이고, 여기에 플러스 어떤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식이나 선물이나 가장 큰 틀이 되는 선물은 아니겠죠. 주식을 할 때 가장 큰 틀이 되는 건 변함이 없는 것인데, 실제 시장이 만약에 상승할 때 종목을 찾는 부분이 하나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을 찾는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계량화해서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고객들한테 계량화한 값을 알려드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종목을 찾았다면 실제로 매매하는 방식,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나고 나보니 가장 후회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이것을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세라는 거잖아요. 시세라는 것인데, 이 시세의 움직임을 어제 엊그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 회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전에 회원분들은 많이 오픈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이제 알아서 지금 혼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가입하셨던 분들은 전혀 제가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했던 방식을 왜 이야기 안 했냐면, 첫 번째가 창피했습니다. 창피. 왜 창피하느냐? 이것은 시세에는 절대적인 것도 없고, 누군가 하나 잘나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그러니까 제가 이 방식은 2000년 초부터 했던 것 같아요. 2000년 초 정도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오랜 좀 어떤 확신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걸로는 그냥 내 자신이 평생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라는 어떤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 누군가한테 이것을 알려줄 때에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 있고, 혹시 지금은 내가 믿고 있는 이 방식이 너무 교조적인 것이라 10년 후에는 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좀 부담감, 창피함, 주저함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없이 어차피 저희는 평생 투자 파트너라는 어떤 하나의 그냥 좀 작은 배에 다 탄 거잖아요. 저도 여기 안에 있고, 다른 회원분들도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어차피 저희는 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배 안에서 서로 오픈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것에 제 자신이 좀 그랬습니다. 좀 그랬고, 그래서 내일은 이것을 이제 카페에다가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으로 모든 회원들이 하나의 방식으로 모두 다 같은 패턴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매매가 이제 숙달될 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이제 도움을 드리겠죠. 근데 금방 됩니다. 어차피 원칙이라는 것은 심플한 게 가장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저희의 역할은 뭐냐면 지수,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것들, 그리고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것들에 조금 더 치중을 할 것이고, 매매라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매수나 매도하는 것은 뭐 문자로 보내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 직접 종목도 역시 만약에 계량화해서 이런 종목을 뭐 찾자라고 계량화가 돼 있다면, 이런 종목을 매매 방식, 계량화되어 있는 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전부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의 카페의 한 컨텐츠 카테고리에다가 회원들이 좋게 보고 있는, 찾고 있는 종목들도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도 좋은 종목을 분기마다 이렇게 소개하듯이 회원들도 좋은 종목을 찾아서 그 양을 늘리고, 이 안에서 가장 많이 좀 이 안에서 좋은 종목이 분명히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와 회원들의 이 에너지가 합쳐져서 좋은 종목을 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창피함을 한번 참고 다 오픈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아마 더 큰 회사가 아니라 그쵸, 회사라고 봐야겠네요. 저희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 다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이 방법으로 그래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왔어 라고 생각했던 게 좀 아까워서 못 알려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사실 창피한 게 더 컸었고, 그래서 근데 근데 걱정이 없어졌던 것은, 이것을 아무리 저희 회원들에게 다 알려드려도 전혀 시세에는 지장이 없다. 단순 우리 회원이 1000명도 되지 않는 저희의 회원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종목을 매수해도 코스피를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충분히 가능한 어떤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카페는 비공개로 이제 전환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비공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직 못했던 분들이 조금 이제 여유를 달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아직 안 닫았는데요. 닫을 것이고, 내일이라도 빨리 하는 방식을 제작을 해서 카페에다 올려서 그 방식이 숙달되는 과정, 그리고 그 숙달된 것들이 수익의 경험을 느낀다면 이제는 진짜 다 같은 한 배 안에서 진짜로 한쪽 방향을 다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다 좋은 방식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결정을 했고요. 이것이 잘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모든 직원분들도 다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 일단은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방식을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세를 이렇게 볼 때 제가 엊그제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지만, 과연 이 시세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시세의 중심값은 뭐가 될까라는 거에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런 것이죠. 어떠한 추세가 이게 발생했을 때 이것을 누군가는 하단의 선을 그어서 이 추세는 요렇게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누군가는 상단의 추세를 그어서 이렇게 시세는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요. 저의 관심은 중심값은 어딜까라는 게 가장 저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찾는 과정이었거든요. 시세의 중간값은 무엇일까? 이것이 기술적 분석에 국한되진 않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삼성전자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내재 가치는 어디일까? 이 가격대가 중간은 어디일까? 왜냐하면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저평가되고 혹은 고평가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속되거든요. 시세라는 것은. 그래서 보통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시세 원래 본연의 어떤 그 가치까지 주가가 회귀하고, 그죠? 고평가되어 있다면 다시 회사의 내재 가치로 시세는 내려오게 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회귀한다라는 그 성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시세의 중심값을 보는 것의 가장 핵심이었고, 그 핵심을 보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 볼린저 밴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도 될 수 있지만, 제가 사용했던 것은 이제 다른 것인데요. 그것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시세의 그 중심값, 이 시세의 어떤 시세 중심값이 중심값을 찾아내는 것을 주가 그 자체로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조지표라는 것을 하나 설정한 것입니다. 설정해서 가장 시세의 중심값을 잘 잡아내는 보조지표를 계량화를 했고, 근데 그것이 원래 그 보조지표를 만들었던 원작자의 취지와 다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가 쑥스러웠고, 이것이 뭐 전부도 아닌데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이제 계량화했고, 저는 그것으로 잘 살아왔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시장이 이번에 꺾이면서 저 역시도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이다라는 거. 그 의미가 뭐냐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치가 왔을 때 여기서 난 매수할 것이고, 어떤 수치가 왔을 때 난 여기서 매도할 것이다 라고 결정을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선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시세의 중심값이 된다면, 이 시세의 중심값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시세가 아래에 있을 때는 이것이 저항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시세값이 위에서 존재한다면 주식의 값이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중심값이거든요. 이것의 논리는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엔벨로프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볼린저 밴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간값에 국한되긴 하겠지만, 보조지표라는 것이 그것의 중심값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세의 중심값에 만약에 어떤 주가가 이 시세의 중심값에 있을 때, 시세가 아닌 시세의 중심값에 있을 때 주식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도 상승과 횡보, 상승장에서의 투자 전략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엔벨로프의 그 띠를 그려보면, 이게 직선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띠가 그려지잖아요. 볼린저 밴드도 비슷한 띠인데, 이런 장에서는 이런 것이죠. 이 하락장에서는 이 횡보장과 상승장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사실 이 방식은 하락장에서도 매매가 가능하고, 단기 매매도 가능하고, 중기, 장기 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횡보장인 경우에는 보통 하단에서 매수해서 상단에서 매도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죠. 근데 그래도 이 하단이란 부분이 두렵기 때문에 보통 중심값을 시세가 돌파할 때 매수를 하고, 이 중심값을 넘어서 상단에 걸쳐질 때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까지 빠질 때도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단계 이런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올랐다면 여기서 매도하거나 여기서 매도하는 이 전략을 썼겠죠. 근데 상승 추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뚫고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심값이 지지가 되는 겁니다. 지지가 되는 것이라서, 그리고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부분의 가장 특징은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시세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여기가 1년 단위이거든요. 이렇게가 보이는 것이 보통 강하게 1년 정도 상승을 최소해야 그 다음부터 트레이딩 할 때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면 1년 정도 상승하는 종목이 더 갈 확률이 높거든요. 관성이라는 것이. 근데 왜 여기서 하지 않고 1년 정도부터 시작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혹은 6개월 이상부터 보느냐라고 하는데 이 앞전 이 매물대가 소멸되는 구간이 적어도 1년 정도는 지나야 그죠? 근데 여기에 매물대가 있다면 2년 정도까지가 기간이 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매물대는 2년 정도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보통 1년째 정도부터 그 이후부터 상승하는 주식은 사실 이 뒤의 상황은 모르는 거죠, 현재.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상향 했다면 여기 거의 매물대를 다 없애는 거거든요. 2년치짜리를, 2년 전 거까지도. 그런 주식은 더 강력하게 간다라는 이 탄력, 이 관성을 착안해서 상승 추세에서 중앙선 값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 물량이 많은 주식이어야 하고 그리고 우상향하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량도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차트는 이렇습니다. 반뚝짝에서 주가의 차트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고 플러스 이동평균선 하나 정도를 보고 여기는 보조지표 하나 딱 요 세 개로만 보는 트레이딩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시장을 볼 수도 있고 종목을 매매할 수도 있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오랫동안 검증을 했었고 만족할 만한 저는 수준의 결과를 얻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평생 회원이 돼서 저희랑 같이 가보자라고 한 분에게 그러한 것들을 공개하자. 회원에 맞는 어떤 대우를 하자라는 취지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아주 금방 연습으로 인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트레이딩이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 이 아는 것을 행동하는 그렇죠? 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는 것이라는 이 힘을 통해서 어떤 확신의 경험이 생긴다면, 그죠? 확신의 경험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매일매일 하는 것, 변하지 않고 그 원칙을 지켜서 매일매일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저는 이제 프로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 과거 이러했던 것의 방식의 성공 사례들은 터틀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것이죠. 저도 좀 오래돼서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떠한 유명한 트레이더가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내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딱 3주 동안만 트레이딩 교육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이 둘이 내기를 하고요. 결국은 이 사람이 해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주식이라는 것을 아는 것 혹은 트레이딩의 단순한 어떤 교조적인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방식을 아는 것과 아는 것은 사실 금방입니다. 금방인데 이것을 하는 것, 실제로 연습해서
성공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이 사람들도 3주가 걸렸다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알려드리는 건 쉽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 회원분들도 그 다음에 그것에 확신의 경험이 생기는 것까지를 저는 한 6개월 정도라고 보거든요. 6개월 정도면 확신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매일매일 주식을 하시는 거고 눈이 보이지 않은 그날까지 매매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같은 트레이딩의 방식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카페라는 공간 안에 저 역시도 좋은 종목을 계속 취합해서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매매하는 종목도 저희는 이러이러한 종목들을 매매합니다 라고 매도도 보낼 것이고 그러면 회원분들도 좋은 종목을 카페에다가 업데이트 해 준다면 좋을 것이고 혹은 저희 거의 정보 50%를 이용해보고 혹은 스스로 찾은 종목도 50% 정도 트레이딩을 해보는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드는 이 과정들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저희의 그 회원 금액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회원들, 그러니까 저희의 회사 자산과 그리고 회원들의 자산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산들이 있어서 이 자산이 이 전체 자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수치로 생각하고 있는 자산은 있거든요. 자산의 크기. 근데 그 자산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종목을 매매하는데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과 같은 어떤 성장세, 회사의 성장세를 대입해 보면 내년 정도면, 그죠? 내년 정도 말이나 내년 정도 중순이면 그 목표된 금액에 이를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회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야지만 시세에서 왜곡이 생기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사람들만이라도 이제 계속 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빨라지면 이번 연도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저희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중순 정도 혹은 말 정도면 더 이상 이제 모든 걸 다 폐쇄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회원끼리만 그냥 카페 안에서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좀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의 일단은 큰 구조이고 가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희 회사가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회사가 움직이느냐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신규 회원들이 가입하는 회원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회사가 움직이지 않고요. 저희는 저희 회사의 자산을 트레이딩해서 그 자산으로 먹고 살고 있는 회사라서 회원 가입비는 아무 무관합니다. 저희 회사의 운영과는. 그래서 회원을 받지 않아도 저희 회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니까 뭐 소액의 투자자들은 받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랑 성향이 맞지 않는다면 또 거절하거나 이런 좀 어떤 건방짐도 좀 보이긴 했었죠. 저희 회사가.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그 구조적인 큰 변화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좀 기대됩니다. 이 방식이 저도 뭐 저 말고 다른 분이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너무 짧게 걸리거든요. 트레이딩의 어떤 하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간이.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황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황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네요. 일단은 뭐 다 지워볼게요. 사실 이것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트레이딩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고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전혀 하등 무관합니다. 이러한 2차원적인 어떤 짝대기들 혹은 이평성들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은 보조지표들 무관합니다. 트레이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만 펴놓고 해볼게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식 오래 한 사람들이 보조지표를 10개, 20개씩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보조지표를 그렇게 본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써도 안 맞고, 두 번째 보조지표를 써도 안 맞고, 세 번째 보조지표를 써도 안 맞기 때문에 보조지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개를 보조지표를 쓰면 정확한 시세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세라는 것은 보조지표의 어떤 양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지표라는 것이 어떤 추세를 보는 보조지표, 모멘텀 보조지표, 뭐 채널 보조지표, 변동성 보조지표, 여러 가지 중에서 각기 다른 것들을 하나씩을 떼다가 막 보는 사람들이, 이걸 한 번에 섞어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고, 어떤 트레이딩이라는 어떤 시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혀 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내일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시세의 관점에서 좀 본다면 지금의 어떤 추세들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많이 띄고 있고, 저희도 주식 물량이 30% 정도 있고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나쁘면. 하지만 시장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나중에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은 트레이딩이다.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으로 봐야 된다는 관점,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일단 시황을 이야기해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런 얘기 했었죠. 고점과 저점의 이 중간값 정도, 사실 중간값보다 살짝 위를 잡았습니다. 2500포인트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굳이 시황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 아래에서는 신규 자리도 없을 것이고 그냥 비추세 구간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대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자리들을 깨지 않는 이상 일단 비추세라고 보고 일단 원칙대로 좀 보유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은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면 그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높다. 회복되기까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황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닥. 지금은 비추세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시황 내용인 것이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지금 종목 많이 물려 있어 라고 하는 분들, 그것에 대한 어떤 그냥 통계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 10% 손실이다 라고 생각을 이런 고객이 있다, 어떤 대중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생각하는 게, 내가 주식을 오래 해봐서 나는 1년에 한 20% 정도 수익이 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의 계좌 손실이면 이제 고민하는 게 이거죠. 오를까? 팔기에는 아깝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좋은 종목인데 시장은 빠지고 이게 뭐지? 자꾸 빠지네, 이런 거. 예전에 LG화학 제가 고객한테 그렇게 당부했던 이야기랑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제가 계속 고객한테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LG화학을 계속 팔으라 이야기를 해도 못 파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가능한 범위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그러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경험이 있어서 내가 마이너스 10%
현재 계좌 손실을 인데 나의 1년 평균적인 수익률이 20% 정도다라고 하면 지금 매도하면 그죠? 1년 후에 다시 계좌를 본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본전. 그쵸? 마이너스 10%의 계좌 손실을 내가 2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1년 후에 본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20%의 계좌 손실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20%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2년 정도 이상 기간이 와야 본전을 할 수 있어요. 본전. 그러면 내 계좌가 마이너스 30%다. 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30%가 본전이 되려면 4년 가까이가 걸릴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은 시장이 좋아서 혹은 안정적으로 20%를 낼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확실히 나는 20% 정도 1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손절을 하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10% 계좌 손실은 금방 1년이라는 시간이면 본전을 만들 수 있는데요. 계좌가 20% 손실이 나고 30% 난 사람들이라면 2년에서 4년 동안 본전까지 가다가 포기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홀딩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홀딩. 다만 보유 종목의 실적이 좋다면, 실적이 지금 현재가 2018년도잖아요. 19년도, 20년도까지의 예측치들이 아주 훌륭하게 나온 종목을 보유 중인데 손실이라면 홀딩 하는 것이죠. 왜냐면 대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2년에서 4년 정도는 버텨보겠다라는 각오가 있다면 홀딩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2년에서 4년을 내가 버틸 자신이 없으면 그냥 매도하고 다시 수익을 내서 1년 만에 본전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인 것이고, 그쵸? 근데 실적이 안 좋으면 무조건 매도인 거죠.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은데도 물렸다. 너무 고점에서 잡아서. 그런 경우 이런 거죠. 시장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고점에서 샀어요. 종목을. 여기에서 샀는데 이렇게 빠져서 물렸다라고 하면 지수들은 보통 1, 2년 정도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트레이딩을 배운다면 중간에 적립식으로 좀 매수를 하면 여기서 샀던 금액이 이 정도까지 오면 본전 혹은 수익권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기간에 대한 평균이 보통 2에서 3년 정도 걸린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실적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트레이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죠. 어떤 이런 것이죠. 시세의 중앙값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를 여기서 샀다. 그래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 라면 이 사람은 사실 트레이딩,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저점이고 시간이 지나서 이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본전에 맞춰 놓겠다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때 샀다면. 그러니까 이때 샀을 정도면 트레이딩이란 개념이 없을 것이고 머릿속에는 트레이딩을 모르는 사람일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매도를 했을 거겠죠. 이미 매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훈련이 되지 않은 부분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계좌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인 분들은 전제 조건이 있었죠. 좋은 실적, 트레이딩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홀딩이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분들은 여기까지 계좌가 손실이었다라는 것은 홀딩할 능력이 안 될 분들입니다. 홀딩할 능력이 없다. 냉정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실적도 좋고, 그죠? 실적도 좋고 나 트레이딩 자신이 있어. 근데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 10%야. 이건 어떻게 될까요?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매도하고 1년 만에 다시 본전 찾으면 돼요. 트레이딩이 가능하니까.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적이 좋으니까 나는 버티고 있을 거야 라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트레이딩을 모르면 적립식으로 바닥에서 매수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비중도 못 나눴을 거고 자금이 없을 것이고 결론은 본전 찾는 건 아주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살았을 때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극적인 어떠한 상승이 이루어지는 종목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그냥 매도하고 손실 확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트레이딩을 배워서 매일매일 연습해서 다시 본전을 찾아서 다시 그 타임프레임을 길게 잡고 평생으로 가서 결국엔 수익으로 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큰 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너무 오늘 좀 뭐 거창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결론은 한 배를 탔으니 다 오픈하자. 한 식구 아니냐. 그렇죠? 분명히 한 식구가 된 저희 회사 안에는 저보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사회 경험은 선배인 분들이 많습니다. 선배님이 많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의 노하우들도 저희에게 좀 공유하시고 저희가 아는 주식에 대한 아주 소심한 혹은 아주 작은 유치한 어떠한 작은 어떠한 기술적인 것들은 충분히 업데이트를 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선배님들의 경험과 노하우들도 섞어서 저희가 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이 돼서 예를 들어서 가끔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 기사에 평생 투자 파트너의 회원들이 지금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대 혹은 어떠한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대 라는 것이 기사에 나올 정도가 된다면 될 때까지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큰 꿈이긴 하지만 저희가 같은 배를 탔고 그쵸? 한 가지의 원칙을 공유하고 그것으로 밀고 나간다면 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저 역시도 열심히 하고 지치지 않겠습니다. 지치지 않겠고 회원분들께서도 답답함이 최근에 좀 많았을 것입니다. 한 두세 달 이렇게 횡보장이 오면 보통 다 이렇게 힘들어 합니다. 회원분들은. 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심리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오늘의 동영상은 회원들 위주로 보시라고 만든 영상이고 그리고 피드백도 관리자를 통해서 주시면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